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It's a silent road, it's a walk on one that you wrote, one that I've taken since the day I found you. And at first it was a dream of passion. 정말 그럴까요? 화창한 날씨에 흥겨운 마음으로 쇼핑을 간다는 건 지름신호에 더 철저히 당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름신에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논문이 또 존재하죠.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Can bad weather improve your memory? 정말 나쁜 날씨, 그러니까 흐리고 꾸물꾸물하고 어두운 날씨는 당신의 기억을 향상시킬까요? Unobtrusive field study of natural mood effects on real life memory. 자, field study예요. 기분이 실제 기억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현장 연구란 뜻이 되겠죠. 시드니에서 2달에 걸쳐서 가게를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신문 가판대와 문구점에서 실제 손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가게 계산대에는요, 여러 가지 동물 피규어나 돼지 저금통 이런 10개의 작은 장식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객이 쇼핑을 마치고 나가면 연구원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직접 따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실험실에서 하면 훨씬 더 편하죠. 앉으세요, 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연구원들이요, 수줍은 연구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따라가서 말 지켜야 되고 기억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저도 제 지도 교수님이 필드 스터디를 해보자 라는 말을 들으면 이번 학기 휴학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건 몸고생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이 저자분들의 연구원들은 고생 꽤나 하셨을 겁니다. 자,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요, 5분 정도 가게에서 최소한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를 구매한 손님들입니다.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음악도 날씨가 안 좋을 땐 슬픈 음악, 좋을 땐 행복한 음악을 틀었대요. 자, 그리고 쫓아나가죠. 물건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 저희 연구자들은 그래프가 저런 모양으로 결과가 나오면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환호성을 지릅니다. 비대칭적으로 거울 쌍이에요. 저게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희 심리학자들은 상호작용이 관찰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드, 기분이 포지티브, 좋을 때와 네거티브, 나쁠 때 커렉트와 인커렉트가 거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보다 날씨가 흐린 날, 특히 무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더 유리해지고 부정확한 기억보다 정확한 기억의 양이 더 많아진다. 새롭게 관찰되고 있는 결과죠. 좋은 날씨에 쇼핑한 경우에라면요, 한 개라도 제대로 떠올릴까 말까예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 2배가 훨씬 넘게 2개 이상을 성공적으로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 날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분이 나쁜 날, 즉 흐린 날, 물건을 직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쇼핑의 경우에서 더 정확하게 볼수록 사지 않을 이유는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좋은 데가 많네? 라는 것보단 다른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겠군. 아, 여기 좀 흠이 있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마감 처리가 좀 매끄럽지 않군. 이런 것들을 보겠죠. 어떤 것을 훨씬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건 사지 않을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제품의 추상적 장점보다는 자질구레한 단점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일까요? 기분이 좋은 날은 사람들은 관심이 날씨에도 많이 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재밌게 놀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흐린 날은 밖을 본다는 것보단 내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논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인간이 날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하기 시작한 지가 100년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날씨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근데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교를 하고 출근을 하죠.
그래서 잠시 잊은 거예요. 나도 30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호모사피엔스의 일부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단 0.0001%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날씨와 무관하게 내 인생은 살고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잠시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흐린 날에는 쇼핑하시고 맑은 날에는 과소비를 조심하세요. 날씨가 많이 화창한 날에는요, 지름신도 훨씬 더 강한 힘을 나에게 화창하게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한 쇼핑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추가 논문의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Similar psychological distance reduces temporal discounting.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비슷한 심리적 거리는 시간 할인을 감소시킨다. 확실히 직역하면 아무 말도 모르겠어요. 디스카운트는 원래 물건값 아닌가? 템포럴 디스카운팅이 뭐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템포럴 디스카운팅은 뭐냐면요, 시간적인 소탐 대실이에요. 지금 바로 빵 1개 먹을래? 1시간 있다 2개 먹을래? 그러면 지금 하나 먹을래요. 1시간 있다 2개 먹는 것보다 지금 하나 먹는 게 나아요. 시간이 지연되면서 2개의 가치가 지금 1개의 가치보다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뜻이죠. 우리는 꽤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연되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지금의 소탐 때문에 나중에 큰 것을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논문의 제목에서는 무언가 reduces temporal discounting, 그러니까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선택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psychological distance, 심리적 거리.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temporal discounting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 오히려 줄어드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떠오르게 해요. 이 사람은 1입니다.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은 1, 그냥 아는 사람을 100. 그 100명의 리스트를 머릿속에서 진짜로 만들라고 시켜요. 왜 이렇게 굳이 시킬까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만들어야 실험의 효과가 더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마음속에서 설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1은 뭐예요? 중마거우 정도가 아니라 혈육 같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1. 저한테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의 자녀, 저의 가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 나에게 먼 사람이에요. 1년에 잘해야 한 번 만나는 동창. 직장에서 인사는 하는데 밥은 한 번도 같이 안 먹었어요. SNS상에서 만난 적은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안 만났어. 당연히 심지어 거리가 멀죠? 이 정도면 그냥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1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절반의 사람에게는 100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파리 여행권을 주면서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당신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장 받거나 1년 후에 받는 겁니다. 사용은 받은 즉시 가능합니다. 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6개의 시나리오를 보고 답해 주세요. 1. 1년 후 5성급 호텔의 최고 좋은 스위트룸, 혹은 당장 5성급 호텔의 일반룸. 2.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당장 4성급 호텔. 3.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당장 3성급 호텔. 마지막 6번째 옵션은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혹은 당장 숙소 제공은 안 되는 260파운드짜리 여행 상품권 받기.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의 옵션보다 1년 후의 옵션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인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절친을 위해, 즉 1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장 받는 쪽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 즉 100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강력하게 1년 후의 옵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할수록 시간 할인을 더 많이 해서 더 안 좋은 옵션을 선택하는 걸까요? 왜 더 거리가 먼 사람을 위해서 판단할 때 더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을 하는 걸까요? 바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서 즉시적으로 만족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바보스러운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즉시적으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욕구라는 것 자체가 즉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시험 결과를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점수가 나온 학생들은요, 어떻게든 집에 일찍 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왜? 빨리 집에 가서 이걸 보여주고 제일 가까운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3일이나 있다가 집에 온다라고 얘기 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원을 가고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구체적인 욕구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거리가 멀다라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고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물어본다는 건 오히려 가장 더 좋은 선택이 아닌 할인이 된 선택을 하는 조언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요, 의외로 거리가 좀 있는 친구에게 상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어드바이스를 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랑 거리가 먼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팁을 발휘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당신이 쇼핑하고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있다고 생각해라. 지혜로운 쇼핑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의 위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베개 자리에 있는 그저 아는 친구들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관계이고 쓸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현대 심리학에선 느슨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는 유용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름신을 막는 쇼핑법. 오늘 장 보러 가시기 전에 당장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정도로 날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흐린 날씨에 쇼핑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금 더 물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둘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역으로 내가 물건을 사야 될 때 좀 엉뚱하거나 좀 거리가 먼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